네, 108번부터 이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압기 문제인데요. 변압기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계산 문제는 역시 권수비 문제죠. 그쵸? 권수비 문제 잘 보시고, 그 다음에 다른 내용들도 주목해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108번, 변압기의 1차 측이란 무엇입니까? 1차 측은 전원과 연결된 쪽을 우리가 1차 측이라고 하게 되죠. 또 2차 측은요, 부하와 연결된 쪽이죠. 따라서 108번의 1차 측은 3, 전원 측. 109번, 1차 권수 3000, 2차 권수 100인 변압기에서 이 변압기의 전압비는 얼마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전압비 문제 A는 권수 2차 권수분의 1차 권수, 그 다음에 2차 전압분의 1차 전압, 자, 그리고 1차 전류분의 그 다음에 2차 전류, 그 다음에 루트 2차 저항분의 1차 저항, 뭐 이렇게도 우리가 계산할 수 있죠. 지금 문제는 권수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자, 지금 권수는 2차가 100이고 1차가 3000이라고 하게 되죠. 그러면 얼마입니까? 권수비 30이 되겠죠. 답은 2번이죠. 110번. 1차 권수 6000, 2차 권수 200인 변압기 전압비 6000 나누기 200 하면 이거 얼마? 이것도 30. 111번. 권수비 30의 변압기에 1차에 6600V를 가할 때 2차는 얼마인가? 6600V 가할 때 권수비가 30이니까 30분의 1로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얼마? 220. 112번. 변압기의 원리는 어느 작용을 이용한 것인가? 1차 측에서 2차 측으로 전기가 자기가 되고 자기가 전기가 되는 거예요. 전자 유도작용을 이용하는 거죠. 1번이죠. 113번. 변압기의 1차 권횟수 80, 2차 권횟수가 320일 때, 자, 1차 권횟수가 80이고 2차 권횟수가 320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8, 4, 30이 4배가 됐네요. 그쵸? 자, 그때 2차 측의 전압이 100V라면 1차 측의 전압은 얼마가 됐을까? 얼마였을 때 4배 하면은 100이 됩니까? 25V죠. 25V. 2번. 114번. 변압기의 2차 저항이 0.15mm일 때 1차로 환산하면 365mm 된다. 이 변압기의 권수비는 얼마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권수비 이렇게도 갈 수 있죠. 권수비 A는 루트, 자, 2차 측 저항분의 1차 측 저항 이렇게도 계산할 수 있어요. 루트. 자, 2차 측이 얼마라고 했냐면은 0.1이고요. 1차가 360이래요. 0.1분의 360. 그러면은 루트 3600이죠. 3600, 66에 36. 그럼 권수비 60이죠. 답 4번. 115번. 변압기의 자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변압기의 자속에 대한 설명이요. 변압기 유기기전력 식은 어떻게 됩니까? 이는 4.44 F phi N KW 기계 상수죠. 그쵸? 그럼 여기서 자속 파이로 이 식을 풀어보게 되면은 자속 파이는 이렇게 되죠. 4.44 FN KW분의 2. 그러니까 주파수에는 반비례하고요. 그 다음에 전압에는 비례하게 되는 거죠. 4번. 전압에는 비례하고 주파수에는 반비례하게 된다. 116번. 복잡한 전기 회로를 등가 임피던스를 사용하여 간단하게 변화시킨 회로는 우리가 같은 값으로 나타내는 회로상으로 나타낸 거 등가 회로라고 하죠. 3번. 117번. 권수비 30 변압기의 저압측 전압이 8V인 경우 극성 시험에서 가극성과 감극성의 전압 차이는 얼마큼이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권수비가 30인데 저압측이 80이래요. 8V래요, 8V. 그러면 권수비가 30, 8, 3, 24, 여기는 240V라고 하는 거죠. 그쵸? 그래야지 권수비가 30이면 8V가 되는 거죠. 이때 가극성과 감극성은 얼마냐? 차이는 얼마냐? 가극성은요, 두 개를 더하면 됩니다. 248V요. 감극성은요, 두 개를 빼면 돼요. 232V. 그럼 두 개의 차이를 물어보게 되는 거죠. 그쵸? 얼마? 16V 차이가 있겠네요. 답은 2번입니다. 118번. 변압기에서 권수가 2배가 되면 유기기전력은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어요. 아까 권수가 2배가 되면 유기기전력은 어떻게 됩니까? 권수가 2배가 되면 유기기전력은 어떻게 된다? 이것도 같아지게 되죠. 2배가 되죠. 119번. 변압기 철심의 구조가 아닌 것은 1번에 동심 원통형은 없고, 120번. 변압기 철심으로 갖추어야 할 성질로 맞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번에 전기저항이 작을 것이라고 했는데 철심이잖아요. 여러분, 그 권심이 아니에요. 권선이 아니에요. 철이에요. 철. 전기저항이 작아야 되는 겁니다. 자, 답은 2번입니다. 작을 것이 잘못된 거예요. 전기저항이 커야 되는 겁니다. 2번이에요. 121번. 400V가 13200이 됐다. 이거 지금 440이 13200이 됐대요. 그러면 4, 32, 3, 3배가 됐다는 거죠. 그쵸? 3배가.
4배가 아니라 30배가 됐다는 거죠. 30배. 자, 그러면은 2차 전류가 3.3A 하면, 3.3A 하면, 전압이 30배가 되면 전류는 30분의 1배가 되는 거죠. 그쵸? 30분의 1배. 그럼 얼마였다는 거예요, 원래? 3.3 곱하기 30 하게 되면 되겠죠. 그러면은 44A가 될 겁니다. 답은 3번이죠. 122번. 1차 전압이 6600V 건수비 30인 단상 변압기로 전등부에 30A를 공급할 때의 입력은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자, V1이 V2가 되죠. 또 I1이 이쪽에 가면 I2가 되는 거죠. 근데 전력은 이쪽 P1이나 이쪽 전력 P2나 어떻게 됩니까? 건수에 상관없이 같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1차를 하든 2차를 하든 뭐 둘 중 하나를 하면 돼요. 자, 2차 측 한번 기준으로 해볼게요. 1차 전압이 66V라고 합니다. 6600V. 건수비가 30이니까 6600 곱하기 30 하게 되면 6600을 30으로 나누게 되면 220 될 거예요, 아마. 그쵸? 그 다음에 전류는요. 부하에 30이 된대요, 30. 그러면 30 곱하기 220 하게 되면 6600, 6.6 kW가 되겠네요. 그쵸? 아니면 1차로 계산해도 똑같아요. 1차로 계산해도 6600V, 1A, 6.6 kW 똑같죠. 123번. 변압기의 성층 철심 강판 재료의 규소 함유량은 약 얼마인가? 약 3에서 4%입니다. 3번. 124번. 일정 전압 및 일정 파형에서 주파수가 상승하면 변압기 철소는 어떻게 되는가? 이게 중요한 게 일정 전압이에요. 일정 전압. 전압이 일정할 때 주파수가 상승하게 되면은 철소는 어떻게 되는가? 주파수가 상승하게 되면 자속이 감소하기 때문에요. 오히려 감소하게 됩니다. 2번이에요. 125번. 변압기 철심의 두께를 2배로 하면은 와류소는 약 몇 배가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와류소는 에디 커런트라고 해서 자, P2는 이렇게 됐죠. 주파수의 제곱, 두께의 제곱, 최대 자속 밀도의 제곱에 비례하게 되죠. 따라서 두께가 2배가 되면 와류소는 몇 배? 4배가 되게 됩니다. 4번이죠. 126번. 50Hz 변압기에 60Hz의 같은 전압을 인가했을 때 자속 밀도는 어떻게 되는가? 주파수가 커졌죠. 그렇죠? 자속 밀도는 더 감소하게 됩니다. 2번이에요. 107번. 변압기 명판에 나타내는 전격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무엇이냐? 자, 1번에 변압기의 전격 출력 단위는 킬로와트이다라고 되어 있죠. 킬로와트라고 하는 것은 무슨 단위입니까? 이거는 유효 전력의 단위죠. 이렇게 사용하지 않고요. 단위는 킬로볼트 암페어. 무슨 전력? P상 전력의 단위를 사용하게 됩니다. 1번이 잘못된 얘기입니다. 128번. 변압기의 전격 1차 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2차 전압에다가 건수비를 곱한 것을 우리가 1차 전압이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답 3번이에요. 129번. 출력에 대한 전부와 동손이 2%, 철손이 1%인 변압기의 전부와 효율은 어떻게 되는가? 지금 총 손실이 몇 %입니까? 3%죠. 그럼 효율은 97%겠네요. 답은 3번. 130번. 변압기의 손실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변압기는 고전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발전기라 전동기는 회전기죠. 막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변압기는 뭐 회전하지가 않죠. 따라서 없는 손실은 기계손이 없어요. 기계손이라 하면 예를 들어 뭐 풍손, 베어링손, 마찰손 이런 것들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이 기계손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답은 4번이죠. 131번. 직류기의 손실 중에서 기계손에 속하는 것은 무엇인가? 1번 풍손. 풍선은 기계손이에요. 132번. 변압기에서 철소는 부하전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철소는 무슨 손이에요? 고정손이죠. 부하가 크던 작던 일정한 손실. 이걸 우리가 고정손, 즉 4번. 부하와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 133번. 직류 발전기의 철심을 규소 강판으로 성층하여 하나씩 잘라서 쌓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일단 규소 강판을 사용하는 이유는요. 뭐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히스테리시스손을 감소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성층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층하는 이유는요. 와류손을 줄이기 위해서. 그러면 규소를 성층하는 이유는 뭡니까? 둘 다를 줄이기 위해서인 거죠. 둘 다를 합쳐서 뭐라고 그래요? 철손이라고 이야기하게 되죠. 2번이죠, 2번. 134번. 전기 기계기구의 자심재료로 규소 강판을 사용하는 이유는 히스테리손을 줄이기 위해서. 3번.
135번. 다음 설명에 기역, 니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히스테리시스 곡선에서 종축과 만나는 점은 기역이고 횡축과 만나는 점은 니은이다. 이 히스테리시스 곡선 한번 그려볼까요? 히스테리시스 곡선은 자 BH 곡선이라고도 이야기하게 되죠. 자기장의 세기, 자속 밀도. 그러면은 자 이렇게 가게 되는 거 히스테리시스 곡선이라고 하게 되는데 여기 종축과 만나는 지점 이 지점 뭐예요? 자기장의 세기가 빵이 되었을 때 자기가 남아 있는 거 이걸 우리가 잔류작이라고 이야기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횡축과 만나는 지점 자속 밀도가 빵이 됐을 때의 자기장의 세기를 우리가 이거를 보자력이라고 이야기하게 되죠. 답은 몇 번? 2번입니다. 136번. 변압기의 임피던스 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거는 단락 시험에서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격 전류가 흐를 때의 1차측 전압을 우리가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1번. 전격 전류가 흐를 때 변압기의 전압 강하를 설명하게 되죠. 137번. 변압기의 임피던스 와트, 임피던스 전압을 구하는 시험은 무슨 시험? 2차측을 쇼트시킨, 단락시킨 상태로 하는 것. 단락 시험이죠. 138번. 200kVA의 단상 변압기가 있다. 철소는 1.6kW이고 전부하 동선이 2.4kW이다. 이 변압기 역률이 0.8일 때 전부하 시 효율은 몇 %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138번. 자, 우리가 변압기의 효율, 귀압 효율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바로 출력 플러스 손실 분의 자, 출력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죠. 근데 이 손실은 두 가지로 우리가 또 나눌 수가 있어요. 따라서 한 번 더 풀어 쓰게 된다면은 자 여기 동손 플러스 철손 분의 자 출력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출력은 VI 코사인 세타죠. 역률을 계산해야 되겠죠. 지금 문제에서 출력이 200kVA라고 했으니까 200에다가 자 역률을 곱한 것을 우리가 출력이라고 할 수 있죠. 0.8. 그럼 여기도 200 곱하기 0.8. 자, 동손이랑 철손이 각각 얼마입니까? 철손부터 보게 되면 철손이 1.6이고요. 그 다음에 동손이 2.4. 자, 이거 계산하면 되겠네요. 그쵸? 그러면 97.56%. 약 97% 되겠네요. 답은 2번. 139번. 주상변압기에서 보통 동손과 철손의 비는 땡땡이다. 동손과 철손의 비. 동손이 더 크게 됩니다. 보통 2대1 정도 되게 돼요. 최대 효율이 되기 위해서는 동손과 철손의 비가 1대1일 때. 동손과 철손이 같을 때 최대 효율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답은 2번이 됩니다. 140번. 1차 전압 3300V 건수비 50인 단상 변압기가 순저항부하에 10A를 공급할 때의 입력은 얼마큼이 되겠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거 무슨 얘기예요? 1차 전압이 3300V래요. 3300V. 자, 그 다음에 건수비가 50이라고 이야기합니다. 3300 나누기 50 해야 되겠네요. 그쵸? 3300 나누기 50 하게 되면은, 66V인가요? 66V. 자, 그때 순저항 부하에 10A를 공급할 때의, 순저항 부하에 10A를 공급할 때의 입력. 10A라고 하면 여기에 10A가 흐른다고 하게 되면은, 그럼 얼마예요? 660? 와트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660와트. 그럼 0.66kW. 입력이나 출력이나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는 얼마큼 되는 걸까? 30분의 1이 되는 거니까. 50분의 1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는 뭐 0.1A인가요? 0.02A 뭐 그렇게 돼야 되겠네요. 어쨌든 입력은 똑같죠. 출력에서 구하나 입력에서 구하나 0.66kW가 되는 겁니다. 자, 간단하게 변압기 문제 몇 문제를 좀 한번 풀어봤습니다. 뭐 출력 자 보시고 건수비 특히 여러분께서 유의해서 봐야 되는 겁니다. 이 손실 부분도 중요하게 되고요.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변압기 문제 계속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